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성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증시가 현재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점차 매수폭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조금 더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원 넘는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역시 선물시장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는 18포인트 오르면서 166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68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만치 않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점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개인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이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 정도,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4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는 다르게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탄력은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어제 마감가 부근에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 움직임 4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1,24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선물한 규제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국내 증시 상승세 둔화로 낙폭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는 8원 80전 내리면서 1,242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는 철강 업종이 강한 선전세를 두드려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3%에서 1% 강보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3% 오르면서 46만 2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력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상승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조선업종들 6%에서 3%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보다는 기자재 쪽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진 소재가 9% 그리고 용현 BM이 13%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수가 오르면서 증권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글로벌 증시 훈풍에 따라서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증권주들 역시 오르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강보합 그리고 동양종금증권이 5%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역시 3%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주항공주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제였죠. 제주도 공해상으로 나로호가 추락했고요. 우주항공주들은 가격 제한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츠로테크가 15% 가격 제한까지 내리고 있고요. 한양 ENG, 한양 디지텍 역시 모두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월드컵 수혜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 오늘 앞두고 모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하림이 2%, 마니커가 5%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 하이템맥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1.1%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코스닥에서 올해 첫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스타 선물 지수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선물 개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 계약 10건의 선물 가격이 9.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특징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이틀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확대에 따라서 전일 해외 증시가 크게 상승한 영향을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부채 발행 성공에 따른 유로 안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주가 지수는 시가 대비 밀린 모습으로 음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의 저항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동안 약했던 철강 금속 업종이 돋보이는 상승 중에 있고 상대적으로 또 약했던 조선주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대형 IT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제 그 큰 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모징 포트폴리오 작업 기준 했을 때는 국내 증시와 관련된 글로벌 뮤추얼 펀드는 전주 대비 크게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의 시장 변동성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뒤늦게 가담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에서는 약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의 반대로 매도 쪽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오늘 특징 외국인들이 수급 상황을 좋게 개선시키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 외에도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 업종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도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은 후반부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중국의 5월 수출 급증이 이제 중국의 경제가 견조함을 뒷받침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강주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반면 또 그밖에 기계주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은 환율 상승 국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최근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주춤하면서 철강주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긴축 움직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철강 제품 수요 감소와 제품 가격 약세 우려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5월 수출 실적이 또 유럽 위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기저 효과에 대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철강 업종의 상승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 움직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철강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봤는데 이 반대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주 나로 발사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많은 투자자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기대 심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테마주 성격의 전형적인 모멘텀 종목인데요. 일단 관련 미치테크의 하한감 여러 관련주들이 좀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재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심리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부분에서 좀 계속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테마주를 접근할 때는 변동성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관련 업종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이라도 이 업종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재발사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이제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금방 이제 다시 형성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 수가 있을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오늘 시가 대비 밀려서 끝날 가능성은 유효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IT 자동차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기타 기계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그동안의 소외주 낙폭과대주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그 키 맞추기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국면으로 현재 국면을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남의 대응과 함께 단기 트레이딩 국면 속에서의 1650에서 1700포인트 구간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투자자협회 최혜식 팀장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진행 상황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살펴볼까요? 일단 월드컵이 곧 개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드컵이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월드컵 개막일이죠. 너무 무거운 내용보다는 좀 흥미있는 통계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스포츠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자신감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속 대학팀이 농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향후에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지역 스포츠팀이 승리할 경우에 그 지역의 복권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또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박사가 인용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또 월드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알렉스 에드먼스라는 사람이 MIT 대학원생 시절 때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42개국을 상대로 해서 월드컵 경기에서 승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일별 평균 투자 수익률이 하루에 0.06%였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15.6%가 되겠고요. 해당 국가가 월드컵 경기에서 진 경우에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13%였고요. 토너먼트에서 아예 탈락해버린 그런 경우에는 그날은 마이너스 0.23%까지 내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0.3%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경제 활동에서의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경기 결과가 이제 실망스러우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약해지면서 또 약한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결과. 조사 기간 당시하고는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은 약간 좀 틀리죠. 또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된 상황에서는 약간 좀 신뢰하기는 힘든데요. 자신감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수준을 항상 넘어선다는 사실만큼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강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또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종류나 규모가 경기 확장기하고 주가 상승기에 크게 늘어납니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 고점에서 펀드 판매하고 가입이 늘어나고 또 펀드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그런 거죠.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이었던 모기지 파생 상품도 부동산 가격 정점에서 판매되었다는 사실. 이번엔 이제 골드만삭스 조사 때 이미 나온 얘기였죠. 최근 워렌 버핏은 골드만삭스 입장을 지지를 했었는데요.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스포츠 게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이번에도 미칠지 글로벌 동조화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약간씩 좀 차별적인 움직임은 보이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지 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경기에도 승리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로존 부실 국가들 보면 이제 대부분이 또 우승 후보국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경기에서 좀 좋은 성적 올리고 빨리 경제 회복도 좀 되게끔 이들 국가도 좀 응원을 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은 결과를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서도 한번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뭐 업종별로 이미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많은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죠. 예, 중개 방송사나 육가공업체나 이제 음료수하고 맥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상승을 했는데요. 과거 스포츠 이벤트 때 맥주 출하량이나 육개 도축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월드컵 때하고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증가 추세로 보였고요.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여서 이벤트 기간 중간 전후로 피크점 형성했다는 점, 실전에서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에 이제 적용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약간 좀 늦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마니커나 할인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얼마큼 올랐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제 상승했던 그 수준까지 이미 상승을 해버린 그런 결과인데요. 물론 이제 그 지표를 좀 살펴봐야겠죠. 뭐 내재 지표가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 가격 측면이나 상승 폭을 보면 이미 전에 상승했었던 그만큼이 이미 상승했다. 이 점 참고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없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20% 상승했다는 점, 많이 상승했다는 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순당도 독일 월드컵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어느 것이 더 이제 인기를 끌지 그것은 흥미로운데 최근에 이제 탁주 출하량을 보면 독일 월드컵 때보다 절대 수치면에서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국순당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월드컵 관련주가 음식료 업종으로 접근이 되는데요. 월드컵 관련주로 단기 접근보다는 이제 계절 관련주로 중장기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의 종목이 될 것입니다. 음식료 업종 살펴보면은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중소형주 장세가 온다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를 살펴보면 음식료 판매 실적도 부진했고 또 주가도 월드컵 관련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업종 내 대부분이 이제 종목이 좀 부진했는데요. 부진 사유 살펴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이 됐고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을 느끼면서 판매 역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 전망을 보면 약간 좀 틀려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안정 추세로 좀 들어섰고요. 또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을 좀 덜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 부진을 극복할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이나 롯데칠성 같은 그런 종목들이 꼽히는데요. 오리온의 경우는 이제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템포를 조절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갑자기 올라가기가 힘들죠. 바닥을 벗어나는 시점을 좀 살펴가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몇몇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타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다음 주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벤트가 금주에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음 주는 좀 가볍게 느껴지죠. 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는데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미국이나 유로존 증시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아시아존 강세를 보였다는 점 감안을 해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오늘 거의 좀 보합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죠.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단오절 연휴로 이제 휴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오늘 물가 지표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발표된 지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제 미국이나 유로존 상승이 중국 경기 회복이 또 어느 정도 큰 요인으로 차지를 했었는데요.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무역 수지가 부진한 상황 이것을 연계하면 오늘 아침에 가이트너가 발언한 것 같이 위에나 절상에 대한 코멘트가 또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장세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나 절상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 지표 쪽을 보면 오늘 밤 기업 재고 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는 지표 발표가 중국만큼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또 주택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도 또 발표가 되고요. 주 중반 이후에 경기 선행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이나 경기 선행지수는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밤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 그런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발표되었죠. 한 보름 정도 늦게 시차가 좀 늦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OECD에서 집계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 흐름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 추이도 좀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다음 주 초에 이 자료 리뷰하는 그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피로도, 그리고 개인들의 이익 실현성 매도,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전체적인 규모는 1,000억 이상의 순매도하는 흐름.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쪽의 일부 투신이라든가 증권, 보험 쪽의 매도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실현 쪽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좀 박스권 상단부라는 이제 좀 인식 속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입니다. 외국인들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 1,64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1,0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2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46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160억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 LG전자, LG이노텍 쪽으로도 이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두산인프라, 현대중공업,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상당히 좀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이 LG전자를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전기전자 내에서의 그 경쟁 구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를 갖다가 시소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를 하고 LG전자를 비중 축소하는 업종 내 종목 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LG전자 상당히 매도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신한지주, STX 페노션, 현대미포조선까지의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쪽의 움직임입니다.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SKC, NC 이쪽과 그다음 한전기술, 대한생명,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그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하이닉스, 기아차 쪽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 순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강합니다. 갭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 오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역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그동안 낙폭 과대다 이렇게 좀 접근이 되는 부분이겠죠. 120억 이상 순매수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화재까지 순매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 종목들에 대한 A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현대백화점, 화요일엔 현대모비스, 수요일에는 KT,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전력에 대한 말씀을 각각 해주셨습니다. 전 다양한 업종에서 이 네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업종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국면에서 바닥권에서의 추세 상승,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3일 동안 봉 패턴을 봤을 때 저점을 낮추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만 4천 원 부분까지의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 지지 구간이 11만 원 정도
구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재매수 또는 추가 매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12만 원 잡아드렸는데요. 아쉽게도 11만 9천 원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추가 매수를 11만 원대에서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때 10만 7,500원에서 11만 원 사이 그 정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 21선 지지 기반이었는데요. 살짝 그 화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시 20일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0일 지지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갭 상승한 부분까지 생각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강세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19만 2천 원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목표가 22만 원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를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KT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100원 마이너스에 48,900원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일선이 되겠죠. 일단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에서는 월요일 날 일봉 패턴이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에서 그 저점을 낮추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격 조정을 통한 47,500원에서 48,000원까지의 조정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47,500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뭐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47,500원부터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 이러면 매수를 대기하고 계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말씀을 드렸던 한국전력입니다. 500원 플러스에 34,000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항대가 61선이 지금 저항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다음 주까지 만약에 터키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됐을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현 구간에서는 가격의 하락보다는 현 구간에서의 횡보, 시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33,500원 이상 이렇게 전일 가격 부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45,000원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가 32,500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권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이번 주에 살펴봤던 종목들을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에 한 4종목 살펴봤었죠. 인탑스, 삼성테크인, 주연테크, 태경화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중에서 삼성테크인과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이 4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인탑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 그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서 삼성의 그 갤럭시 S의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25,500원에 매수해서 다음날 23,100원의 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7,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요. 다시 매수가 이하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아직 그 손절 라인까지는 밀리지 않았고 다시 또 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돼서요. 이번 그 반등 시에 직전 고점 돌파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소 낮춰서 직전 고점에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라인을
그 19,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지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SKC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SKC 삼성테크인을 말씀해 주셨었죠. 삼성테크인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삼성테크인은 지지라인을 99,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오늘 좀 공교롭게도 98,900원을 기록하면서 지지라인을 좀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삼성그룹 내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리핀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여러 신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고가 돌파에 실패하면서 일단 직전에 저점 라인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손절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손절가인 99,000원 이상 일단 1,000원 정도의 여유를 더 드렸던 건데요. 10만 원 이상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금요일이란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준비된 자리에서 상승 흐름을 돌파 흐름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주연테크였는데요.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초에 9시 22분경에 무려 49만 5천 주 정도를 우리 투자증권에서 한꺼번에 시장가로 던지면서 거의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다 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780원의 매수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2,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지지라인을 5일선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 5일선이 공교롭게도 오늘 깨지면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아쉽지만 손절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큰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가로 파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물론 주연테크는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요. 알려진 바와 다르게 예측지 못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전일 말씀드린 태경화학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새로운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서 향후 새로운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경화학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전일 4,800원 부근에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4,810원을 기록을 하고 고점은 5,0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추세상으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6,500원을 유지하고요. 태경화학은 보유 및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화학은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한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후퇴를 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찬님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봤던 급등주들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용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이 3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575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롯데쇼핑 살펴보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 그다지 큰 변동은 없거든요. 네. 최근에 할인점 부문에서 자체 브랜드의 어떤 PB 비중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점포당 직원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율성이 제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바람에 최근 들어서
뭐 옆으로 횡보하던 그런 박스권대를 뚫고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소비 여력 증가와 함께 이제 자회사 중에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이 자회사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뭐 그런 그 레포트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그 상당히 거래도 많이 실리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34만 6천 원 정도라서 일단은 지금 가격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 나가시되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연일 오른 거에 대한 이제 그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만 원대가 밑으로 하회되지 않고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한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 37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현대중공업과 우리금융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 포트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금융을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매도 시점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8663님이신데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있고 네.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두 종목. 일단은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중공업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5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당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번에 저점이 만들어졌었고요. 두 번의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상당폭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나신 상황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업황 자체가 조선 업황 자체가 그 2007년도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업황입니다.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업황인데요. 일단은 산업 업황 자체가 뭐 한 5년이라든지 한 10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그 터닝이 되니까 일단은 좀 짧게 매매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옆으로 이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24만 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상승 탄력이 일단은 한번 주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24만 원 근처까지는 보유하시되 24만 근처에서 그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자체가 지금 그 여타의 뭐 주도 업종인 IT라든지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차 그 우리 시장이 어떤 여태까지의 뭐 오랫동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한번 금융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 한번 가격대로 봤을 때 한 14,000 한 500원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그 이하로 주가가 하회가 된다라면은 여태까지 단기적으로 한 저번 달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해서 만들어졌었던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하락 N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14,500원 정도가 만약 붕괴된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시라. 그렇지만은 그 가격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짧게 24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14,500원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라. 이런 말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우리금융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봤고요. 이번에 기아차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두 분께서 올려주셨네요. 이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이 32,5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고요. 마찬가지로 2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이 꽤 나신 분입니다.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각각 이렇게 손실이 있으시고 네. 수익이 있으신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 조금 큰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009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뭐 특별한 뭐 가격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간 조정만 간간히 이렇게 거치면서 상승 N자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보실 수도 있겠듯이 뭐 기아차 최근에 뭐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신차들이 뭐 굉장히 디자인이 혁신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신차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상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 차트에서는 딱히 이렇게 고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20일 2평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상에서 이러한 추세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추세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되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분할해서 이익 실현하시면서 또 주가 빠졌을 때 이평선 같은 데서 이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위에서 판 것들은 좀 추가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앞서 주봉상에서 이렇게 추세대를 그어봤지만은 지금 그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가격이 한 25,7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추세 때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요. 결국에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요 가격대는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감안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보유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면 네.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기아차 일단 손실이 조금 있으신 분도 더 참고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십시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저희가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차에 대한 상담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우증권입니다. 증권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우증권 살펴보죠.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합주가지수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우증권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고 있는데, 최근에 그 거래 대금 자체도,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증권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을 때 보면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죠. 이때 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증권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이러한 여태까지 작년 9월 달이죠.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이 일정한 어떤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박스권을 상향 돌파 시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우증권을 한번 돌아와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일봉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9,25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일정 부분 플러스 반전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대우증권이 거진 1년 넘게 큰 시세 없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홀딩을 하시되 한 22,000원 선 정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래대금 동반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박스권 돌파가 되지 않고서 만약에 22,000원 근처까지 만약 주가가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2,000원 근처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박스권, 전체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STX 페노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STX 페노션을 매수하신 분이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5%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031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STX 페노션 일봉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지지될 수 있는 선과 그다음에 저항이 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STX 펜오션 같은 경우가 올해 3월달 들어서 드디어 여태까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재차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한 2가지 정도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정도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 박스권 하향 돌파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서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14,000원 정도가 완전히 돌파가 된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셔도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손실이 조금 있으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 전략 잘 챙겨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STX 펜오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서울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죠. 4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신데 원금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쌩뚱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네요. 예.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하게 된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셋 펀드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장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2009년도 초부터 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다음에 조정도 상당히 양호했죠. 옆으로 기간 조정 거치면서 특별한 가격 조정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재차 계속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좀 이렇게 여태까지 흐름과는 다르게 좀 흐름이 좀 약화가 되면서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저번 달에 만들어졌었던 한 4만 원대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향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한 5만 원대를 만약에 훌쩍 뛰어넘고 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네요. 쌍용차를 매수하신 가격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20원이고 비중이 꽤 갖고 계시네요. 현재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냐 이걸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8459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네, 쌍용차에 대한 상담 부탁드리죠. 네, 쌍용차 매각 재료로 인해 가지고 저번 달 말부터 해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어떤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자리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각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점과의 괴리가 그렇게 큰 여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매각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매각이 됐을 때 회사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긴 시각으로 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차 살펴봤고요.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종목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667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 주가 흐름 어땠는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아가지고 반도체 장비 업종의 대표적인 주성 엔지니어링 그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싼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락의 폭도 여태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오를 때의 폭보다는 좀 더 그 약하게 내린다라는 점. 을 봤을 때 오를 때는 강하고 내릴 때 조정받을 때는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 가격과 같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그런 반도체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향후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번 달 말부터 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19,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거기에서 지금 정도에서 한번 터닝이 돼서 다시금 정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라. 그렇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뭐 꺾이는지 그 여부는 좀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은 서화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와이브로 테마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와이브로 테마 뭐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도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번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 그리고 4월 달 그리고 5월 달 6월달 이제 4개월째 접어든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와이브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3,700억에서 한 5천억 가량의 규모의 모바일 무선 인터넷 분야 국내 벤처 기업 육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와이브로 투자인데요. KT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SKT가 한 8천억 원 가량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6월 1일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SKT에다가 이제 중계기를 납품하는 그런 공시들도 내고 있습니다. 6월 1일 같은 경우에 뭐 한 79억 정도, 그 다음에 6월 4일 날에는 82억 중계기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도 상당히 충분했고, 그 다음에 네. 기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차 뭐 향후에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2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로 이어질수록 이 회사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매수가는 그런 점에서 한 3,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가격이 3,005원으로 나오는데요. 뭐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셔도 뭐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목표가로는 3,7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2,880원 전 저점이죠. 2,88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흐름이 붕괴되는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손절가는 2,880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세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낙폭도 깊었던 점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매수를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조정이 더 마무리가 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손절 가격 자체가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제 손절가 대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절할 때는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먹을 때는 좀 이렇게 크게 먹음으로 인해서 계좌 잔고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화정보통신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네요. 0.5% 내리면서 489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3%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673포인트 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장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